리모컨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TV 화면 속에서 앵커가 침통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다. 국민 배우로 불리던 그가 연이은 스캔들로 인해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도 의혹에 이어 폭행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나는 천천히 TV를 껐다. 갑자기 찾아온 정막 속에서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사실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의 민낯을 보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때의 나는 20대 중 후반의 나이, 세상 모든 것이 반짝거리고 설레던 나이였다. 직장에서는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사랑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런 내게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그였다. 처음 만난 카페에서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다. TV에서 보던 얼굴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외모,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매료시키는 특별한 매력. 모든 것이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았다. 그는 내 말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정말 내 곁에 있다니 꿈만 같았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가족들은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연예인과의 연애라는 건 일반인인 내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일이었으니까. 첫 번째 데이트는 도심 한복판의 화려한 레스토랑이었다. 그는 미리 예약을 해두었고 직원들은 그를 극진히 모셨다.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에서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나는 그 말들에 완전히 녹아버렸다. 그 후로도 데이트는 계속 이어졌다. 한강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거나 아무도 없는 새벽 바닷가를 걷기도 했다. 그는 항상 완벽한 장소를 골랐고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그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하지만 달콤함 속에는 언제나 작은 가시가 숨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애교로 느껴졌던 것들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연락하면 그는 불안해했다. 왜 답이 늦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끝없이 물었다. 처음에는 그만큼 자신을 사랑해서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 갔다. 내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도 캐묻기 시작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확인하려 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항상 합리적인 이유를 댔다. 자신의 신분상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나는 그런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몇 달이 지나고 우리는 그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나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여자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누구냐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자신을 의심하냐고, 믿지 못하겠냐고.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그 역시 자신이 한 일에 놀란 듯 했다. 잠시 후 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고, 술 때문이었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꽃을 보내고 비싼 선물을 주며 끝없이 사과했다. 자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그 일은 다시 반복되었다. 두 번째는 내가 남자 선배와 업무 미팅을 했다는 이유였다. 세 번째는 내가 그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매번 그는 사과했고 매번 나는 용서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착각했다. 어느 날 밤 나는 화장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다.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지을지까지도 그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 얼마나 추한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이별을 말하던 날 그는 울며 매달렸다.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죽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더 이상 그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협박했다. 자신의 스캔들을 만들어서라도 나를 곤란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 후 몇 년이 흘렀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속에서 점차 그 기억들을 잊어갔다. 가끔 TV에서 그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켠이 아팠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져 갔다. 남편은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절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주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이 정말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생명 앞에서 과거의 상처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TV 속 그 남자는 여전히 국민이 사랑하는 스타로 활약하고 있었다. 각종 상을 받고 광고에도 나오고 예능에서는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남자라고 칭찬했다. 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씁쓸했다.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아는 건 나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세상은 언제까지 그 가면에 속을까 싶었다. 몇 년 전부터 그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스태프들에 대한 갑질, 후배 여배우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소속사는 강력히 부인했고 팬들은 악성 루머라며 그를 옹호했다. 나는 그 뉴스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발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결정적인 스캔들이 터졌다. 유부녀와의 불륜 사진이 주간지에 실렸다. 그는 즉시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 완벽했던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며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다. 남편이 물었다. 기분이 어떠냐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별로 놀랍지 않다고. 그 후로 스캔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폭행, 금전 문제,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과의 불륜. 매번 그는 사과했지만 사람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광고는 중단되었고 예정되어 있던 드라마도 취소되었다. 국민이 사랑하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이번에는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며 생각했다. 그때의 나는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었다. 그와 함께였던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보면 경고 신호는 곳곳에 있었다. 그의 매니저를 대하는 태도,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보이는 무례함, 그리고 나에게만 보여주던 그 어두운 얼굴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 모든 것들을 외면했다. 아니,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의 폭력은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화가 나면 꽃병이나 잔을 벽에 내던졌다. 그러고는 이내 미안하다며 안아주었다. 나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유명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점점 그 폭력의 대상이 나에게로 향했다. 처음에는 팔을 3개 잡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밀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주먹이 날아왔다. 매번 그는 울며 사과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고,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나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며.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병원에 갔다.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어떻게 다쳤냐고 물었지만 나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사과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진정한 후회가 아니라 발각될까봐 하는 두려움만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에게 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물이었다는 것을. 이별을 말하던 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울며 매달리다가도 갑자기 협박을 했다. 내가 떠나면 모든 것을 망쳐버리겠다고, 기자들에게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그의 모습이 내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건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반짝임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나 역시 그를 못 본 척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렀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남편은 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지만 절대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아픔을 견뎌낸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 모든 기억들이 정말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고 있으면 과거의 상처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것.
하지만 TV 속 그는 여전히 완벽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 각종 시상식에서 겸손한 소감을 말하고 예능에서는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팬들은 그를 이상형이라고 했고 동료 연예인들은 그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착잡했다. 세상은 언제까지 그 가면에 속을까? 간혹 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이 들려왔다. 촬영장에서의 갑질, 스태프들에 대한 폭언, 후배 여배우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소속사는 강력히 부인했고 언론들도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다. 몇 년 전 어느 젊은 여배우가 익명으로 성추행 피해를 고발한 적이 있었다. 비록 가해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 그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또 다른 여성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다가 작년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미투 운동의 여파로 연예계의 어두운 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대한 의혹들도 점점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그의 측에서 강력히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결정타는 그의 전 연인이었던 여배우의 고발이었다. 그녀는 실명으로 나서서 그에게 당한 폭행과 스토킹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그 증언을 들으며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경험했던 것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여러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배우, 스태프, 심지어 팬까지. 모두들 비슷한 패턴의 피해를 증언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매력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통제하려 들고 결국에는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것. 나는 그 뉴스들을 보며 묘한 기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내가 겪었던 일들이 내 탓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 같아서.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다. 내가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이는 엄마가 왜 슬픈지 모르겠다는 듯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안겨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그가 여러 여성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의 소속사는 계약을 해지했고 방송국들은 그의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광고주들도 일제히 등을 돌렸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국민 배우가 이런 모습이었다니. 온라인에는 배신감을 드러내는 댓글들로 가득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었냐고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다고. 나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진실을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마련이었다. 결국 그가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당분간 자숙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다. 화면 속에서 그는 머리를 숙인 채 사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과 역시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발각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일 뿐이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함께 공원에 가기로 했다. 남편도 일찍 들어온다고 했다. 평범하고 소소한 하루였지만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믿기 힘들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진실을 봤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함을, 완벽해 보이는 미소 뒤에 감춰진 폭력성을.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추억일 뿐이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다. 나는 과거의 기억들을 뒤로 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TV 속 그 남자의 몰락을 지켜보며 나는 한 가지 확신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아무리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도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견뎌낸 사람들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과거를 완전히 놓아주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